안녕하세요. 저에게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5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라 지극정성으로 태교를 했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잘해줬고, 새벽 늦은 시간에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자동차를 타고 바로 사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또 있나 하고 감동받으며 감쪽같이 남편의 이중적인 얼굴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친정 엄마 음식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친정집에 오랜만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생이 온다길래 하루 자고 온다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집에 가서 엄마와 저는 한참 수다를 떨고 동생과 수다 떨고 하다가 갑자기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선물이 생각난 겁니다. 선물을 집에 두고 왔는데 이걸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꼭 줘야겠다 싶어서 밤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돌려 거실을 봤는데 남편과 한 여자가 엉겨붙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처가집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잠깐만, 당황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제발.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굴던 남자가 나 몰래 바람을 피다니. 순간 이성의 끈을 놓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상간녀 신발이랑 옷들 전부 다 베란다에 내던져버리고, 상간녀도 그 상태 그대로 벌거숭이 상태로 복도로 쫓아냈죠. 그러자 상간녀가 오빠! 어떻게 이대로 집에 가? 오빠! 하면서 대문을 쿵쿵 두들기자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은 미안해 여보 하면서 방에 들어가 옷을 몇 개 챙겨서 상간녀에게 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따로 연락할게. 여기 택시비. 진짜 미안해. 하면서 그 상간녀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은 그제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발 진정해봐.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라고 하며 제 팔목을 붙잡고 끌고 오는 겁니다. 남편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해서 욕구를 어디다 풀 수 없으니 저 몰래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여자는 너뿐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그냥 쟤는 내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하며 울고불고 비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 내 눈으로 남편의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어 그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부었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화를 냈고 저에게 다 정리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뱃속에 아이만 없었으면 남편과 헤어졌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친정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고 울고 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만 있다가 결국 배가 불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일 듯이 미웠는데 또 아이는 얼마나 이쁜지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천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저희 집 친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도 빠짐없이 꽃과 편지를 저희 집에 보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 얼굴을 가만히 보니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속이 문드러져도 이 아이의 아빠를 내가 받아줘야 하나 싶었을 때 순간적으로 저는 판단을 했죠. 그래, 나만 참으면 이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없던 일로 해보자. 하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남편을 한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바람, 그래 한 번쯤은 괜찮아 하면서 정말 미친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합쳤어요. 처음엔 남편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뻥 뚫린 가슴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잊혀지더라고요. 아이가 커갈수록 아빠는 너무 좋아하고 남편이랑 아이랑 너무 잘 놀아주니까 그래, 내가 참길 잘했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이 되어 갔습니다. 적어도 아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아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날 쉬는 주말이라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일을 나갔는데 제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한 겁니다. 머리가 팽팽 돌길래 할 수 없이 오후 반차를 내고 링거를 맞으러 갔어요. 링거를 맞고 남편에게 문자를 했죠. 나 지금 집에 간다. 너무 아파. 뜨거운 장판 좀 틀어서 집 좀 따뜻하게 해놔. 라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지 않더라고요. 답장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자나 하고 저는 밥을 사서 집에 들어갔죠. 비밀번호를 누르는 익숙한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날이 생각났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설마 하고 들어가는 순간 맞았네요. 남편은 저 몰래 또 여자와 거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놈이 정말 저 그때 완전히 머리에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뜨거운 밥 뚜껑을 열어서 상간녀와 남편의 머리통에 던졌어요. 그런데 상간녀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과 그 짓을 하던 그 여자더라고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 연놈들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상간녀 몸을 감싸더라고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며 이번엔 제가 아니라 상간녀 손을 붙잡고 대문을 나선 겁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도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집에 있는 물건 전부 모아서 박스에 담고 물 뿌려서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다 버렸고요. 시댁에도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절대 못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얘가 또 그랬냐고 미치겠다고 하며 저에게 우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말했어요. 자기는 그 여자 도저히 못 잊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혼해 주겠다고요. 참 누가 보면 열렬한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당연히 소송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로 고소를 했고 뭐 아주 재판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 회사에도 급여 가압류를 걸어서 회사에 전부 소문이 나서 둘 다 잘렸고요. 남편은 이 여자 아니면 숨도 못 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와 제 아들을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리자마자 상간녀 아빠가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재미교포인데 미국으로 넘어와서 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상간녀랑 남편은 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간녀도 한 번 결혼했다가 제 아이보다 2살 많은 여자아이의 엄마인 이혼녀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맡기고 한국에서 첫 여행을 한 거였고요. 하여튼 그 이후로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제가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 키우는데 돈 드니까 돈 달라고 깽판을 쳐서 어머님이 대신 5년치 양육비를 주셨네요.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라며 같은 여자로서 비참할 정도라고 하며 연신 사과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용서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정말 그렇게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혼 후 친정집으로 들어가 아들 아이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키웠어요. 저희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는 듯 아들은 우수한 성적을 내며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 저를 웃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간중간 교환학생, 실습도 가는 등 많은 경험을 하며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모 외국계 기업에서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의 10년간 경력을 쌓으며 능력 출중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쁘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보기만 해도 인상 좋은 여자였습니다. 하는 일도 만족스러웠고 우선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떨린다고 하더라. 저는 왜 뭐가 걱정인데 라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 상견례에 오는 아버님이 만나시는 여자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했다고 재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자친구가 그 여자를 엄청 싫어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아빠가 엄마 없이 상견례하면 무시당한다고 아직 정식 재혼도 안 한 새엄마를 끌고 온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왜 말 안 했냐고 했지만 이미 상견례 장소까지 다 도착한 상태였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하고 저를 반겼죠. 신사 같은 모습을 한 바깥 사돈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새엄마 그 작자가 갑자기 저를 보자 고개를 휙 돌리며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본 바깥 사돈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자 그 새엄마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나 잠깐만 나 배가 아파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며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는 왜 그러지 하며 그 새엄마라는 작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30년 전 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내 남편과 바람핀 그 상간녀인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제 남편과 재혼하고 1년도 안 돼 이혼을 했고 미국에서 유부남을 만나는 등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한국으로 들어와 돈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아들이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의 아빠였던 거죠. 저는 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사돈 아니냐며 30년 전에 내 남편 뺏어간 그 여자 아니냐고 소리치자 제 아들은 깜짝 놀라며 그 여자가 이 여자야? 하며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예비 며느리도 이게 무슨 말인지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저 여자 아주 고약한 여자라고. 가만히 있는 내 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내고 아들이 유치원 갔을 때도 내 남편이랑 만나다가 나한테 걸려서 소송당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여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초면 아닌가요? 하면서 말을 더듬다가 조금 구체적인 정보를 대니 허걱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새엄마의 팔뚝을 잡으며 그게 진짜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상간녀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막 도망가려고 했지만 힘이 장사 같은 바깥 사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젊은 날의 실수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라는 개소리를 남겼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정말 면목이 없다며 상황을 정리했고 당신 그딴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 당신 안 만났어. 내가 준 금반지랑 명품 베개, 신상 구두랑 싹 다 내놔. 카드도 앞으로 쓰지 말고. 완전히 끝이라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 아들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요. 저도 막 열받아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예비 며느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겨우 진정하고 집에 왔습니다. 화가 나서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 모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시금 전폐를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예비 사돈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 상간녀와 딸 엄마가 될 사람은 제가 미국으로 출장 갔을 때 비서로 만나게 된 여자고, 너무 싹싹하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길래 만나게 되었다고. 정말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알고 보니 그 여자 이혼 3번에다가 딸이 있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다고. 정말 정 떨어지고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하다가 일이 커질까봐, 그리고 제 마음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괜찮다고. 뭐 알고 만날 수 있겠냐고. 그나저나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미 마음속 깊이 상처받은 것 같다고 하니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저 여자 해결됐으니 자기도 괜찮다고 마음 추스렸다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겨우 마음을 추스렸네요. 아들은 잠시 결혼을 미루고 싶다고,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진행하자고 했고요. 정말 우당탕탕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 상간녀를 만나서 뜻밖의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또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내 아들이 상간녀를 어머니로 맞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네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저에게 다 생기다 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